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3월 4일 오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힘, 힘, 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가 당선이 되고 부산에서는 박형준이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됐죠. 이 정치적인 의미와 향후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한 두세 가지 의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TV가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요. 우파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한 100개는 될 거예요. 거의 고고TV가 한 7, 80이 정도 될 거예요. 구독자 수로는. 고고TV는 정치공학을 배제하고 보수를 계획해서 중도층까지 확보해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 하는 방송인데요.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또 국민의 시민의 집단 이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강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거부감 일으키시는 분도 많은데 그 고고TV에 들어오셔가지고 요새 뭐 4, 500명 이 안 보시는데 고고TV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유튜브 그 논거를 대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쪽에서 놓으세요 그냥. 고고TV는 생돈을 들어가면서 하는 방송이에요. 고고TV 개인 돈을 들어가면서 하는 방송이고 돈 못 벌어요. 오로지 문재인을 쫓아내자. 이거는 희대의 사기꾼이고 그죠? 국가로 말하면 역적이에요. 역적.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론을 한번 말해보자. 그리고 이 나쁜 머리로 필부인 고고TV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 정치에 관심이 많고 현재도 뭐 여러 가지 뭐 얽히설키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방송인데요. 이 서울시장 예비 선거가 한 달을 한 게 말이죠.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애초에 국민의 집단 이성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 후보를 갖다가 지금 거의 두 달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입니다.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그 단일화라는 말이죠. 국힘 쪽에서 이때까지 오늘까지 그 단일화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국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야권이 동력을 못 받는 그 경우가 주범이 누구냐? 안철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안철수는 주저앉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국힘 쪽에서 누가 나온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하고 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국힘 쪽에서 발표가 됐는데 제가 28일인가 27일부터는 오세훈을 밀어야 된다. 국힘을 지지해야 된다고 제가 방송을 해버렸죠. 직관적으로 또는 경험치고로 오세훈이가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제가 밀었는데요. 지금 정치적인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 지금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 한 200명을 대상으로 발표를 해요. 부산은 한 100명 안팎으로 안쪽에서 발표를 하고 도대체 부산 인구 350만인가 400만인데 그리고 서울이 1000만 인구인데 서울에서 200명, 부산에서 100명 안쪽으로 표본 집단을 갖다 추출해가지고 여론조사가 맞는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안철수가 허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를 지지하는 자는 국힘에서 과반 이상이 지지를 해요. 그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기야 뭐 대중이 정치를 모르죠. 정치를 모르니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신문 댓글이나 읽고 기레기들이 짜집기 기사나 읽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방송하는 고고TV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된다, 안철수가 아니라 오세훈이가 된다고 그랬고 되게 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가 국힘 쪽에서
후보가 됐으니 이제부터 오세훈이가 할 일은 말입니다. 안철수를 주저앉히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안철수가 주저앉히고 철수를 안 하면은 3자 구도로 가야 된다는 각오하에 3자 구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오세훈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일입니다. 절대 국힘 쪽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면 안 돼요. 안철수가 양보 않고 끝까지 버티면은 3자 구도로 가도 오세훈이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가면은 국민이 문재인이 질렸기 때문에 누가 1%라도 당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냐, 민주당을 물리칠 것이냐, 그쪽으로 표가 몰린다고 이번에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허구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박영선이가 1등이 나오죠. 현재는 안철수가 조금 처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와 오세훈, 또 안철수와 나경원을 하면은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나경원이가 오세훈을 앞서갔었죠. 많이 한 5, 6% 앞서갔었죠. 그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수 개혁주의자들도 안철수 지지 안 합니다. 지금 보면은 자유우파 유튜버라는 것들이 그들이 그냥 국힘 쪽을 갖다가 해치고 김종인을 쫓아내고 흔들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 TK 세력이 뭔지도 모르고 안철수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고고TV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일단 하나는 맞았다. 오세훈이가 국힘 후보로 된 것은 맞았다. 보시죠. 지금 오세훈이가 41.6%, 나경원이가 36.3%, 조은희가 16%, 오신환이가 10% 됐다. 조은희가 의외로 많이 얻었네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한쪽으로 몰아줬어야 됐어요. 쉽게 말해서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이 오신환이나 조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지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세훈하고 비슷해요. 성향이. 그러니까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41.6%, 나경원이가 36.3%, 오세훈이가 나경원한테 10%를 앞서갔죠. 그죠? 그런데 여성 가산점 10%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나경원의 여성 가산점 10%를 빼자. 조은희의 여성 가산점 10%를 빼자. 그럼 오세훈은 실제적으로 10% 이상을 나경원한테 더 앞서갑니다. 그러면 오세훈이가 51.6% 정도 돼서 오세훈이가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과반 이상으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탄력을 이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산으로 가봅시다. 부산은 제가 누누이 그랬잖아요. 박형준이가 김영천을 더블 이상으로 이길 것이다. 더블 이상으로.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더블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박형준이가 54.4%, 박성훈이가 28.6%, 이현주가 21.5%다. 이게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이현주는 박민식하고 단일화를 갖다가 했잖아요. 둘이 합해가지고도 박성훈이한테 졌어. 박성훈이가 국힘 입당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신진 세력한테도 이현주가 졌단 말이에요. 단일화까지 해놓고 박민식이 하고. 그러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박형준이가 54%가 이것 압도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잘 싸웠어요. 오히려 나경원이가 잘 싸웠죠. 그죠? 언론 노출도 많고 꽁지머리 갖고 나오고 그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꽁지머리가 처음에. 그리고 엄마 같은 마음, 우아하고 눈웃음 살살 치는 우아하고 세밀하게 잘 싸웠어요. 나경원이가. 근데 전체적으로 세대의 변화 조류를 나경원이는 캐치를 못했다. 제가 항상 방송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나경원이는 잘 싸웠어요. 그리고 나경원이는 이제 요번에 참 분루를 하고 많이 잘 싸웠기 때문에 칭찬을 해요. 그런데 나경원이는 보궐선거나 또는 다음 총선에 나오면 돼요. 나경원의 인지도가 죽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할 말 많아요, 저 나경원하고 오세훈에 대해서. 그래도 개인 유튜브지만은 그래도 사적인 건 제가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나경원이가 잘 싸웠으니 이제부터 오세훈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경원이도 자존심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서울에서 오세훈이하고 나경원 판을 가는 이유가 제가 오세훈이를 처음부터 된다고 했는데 방송을 안 하다가 좀 불안해서 하도 그냥 여론이 편집이 나오고 그러니 제가 후보 투표 3, 4일 전부터 오세훈이를 밀어야 한다고 방송을 했는데요. 나경원이가 전략을 잘못 잡았어요. 독하고 세밀하게 했는데 독하지도 않고 세밀하지도 않아요. 공약을 보니. 그리고 나경원이가 어제까지도 3월 3일까지도 신의 한 수에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우파한테 호소를 합니다. 유튜브 세력한데 나경원의 최대 약점은 앞으로 그게 계속 될 겁니다. 이현주도 마찬가지고 나경원이가 말이죠. 한 2년 전에 유튜브 세력을 갖다가 뭐 성땡땡 또 뭐 신의 땡땡 이런 애들 또는 뭐 고땡땡 이런 애들을 고땡땡 갔나? 뭐 팬땡땡 갔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국회 그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우파 유튜브를 갖다가 전면에 세우면서 황교안이하고 대여 투쟁에 들어갔죠. 그 최대의 실책이에요. 그게. 응? 제가 유튜브를 한 관계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경원이는 과거 세력과 돈벌이 앵벌이 유튜브 가지고 이 정권을 물리친다는 그 나약한 발상. 그 나경원이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협상을 한번 제대로 했어야 됐어요. 나도 그때 두 개 다 공수처하고 연동제는 다 막아야 된다 그랬지만은 공수처 받고 연동제 받지 않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야경원이가 그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략을 잘 못 짜요. 전략과 전술. 그게 한계예요. 뭐 오세훈이는 그동안에 비켜 있었으니까 모르겠고. 그런데 나경원이가 마지막까지 짬뽕 면을 들고 그렇지. 짜장면 짬뽕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중도 시민들 또는 계획 보수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경원은 끝까지 우파 유튜브를 찾아다더라고. 내가 그때 처음에 거기 찾아다닐 때 그랬죠. 나경원 진다. 나경원은 안 된다. 그렇게 될 것이 됐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정책은 오세훈 거나 나경원 거나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그거 다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박형준 쪽으로 가봅시다. 부산에 보면은 이현주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제 유튜브 몇십만 그거 데리고 나이 드신 분은 과거 세를 가지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네거티브를 하다가 지가 몰락한 거예요. 차라리 유튜브를 끊고 합리적 이성으로 보수 개혁주의자들한테 호소했으면은 그런 요소가 많잖아요. 합리적 보수 개혁주의자인 요소가 이현주가. 근데 끝까지 나이 들고 말이지 고라고 과거 세력이 지가 신진 세력이라면서 과거 세력 나이 드신 분 돈 끌고 가면서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꽥꽥 소리치다가 지가 몰락한 거예요. 이현주는 앞으로 정치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총선에서도 나오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정치적인 의미가 첫째, 현재 여론조사, 특히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는 맞지 않는다. 안철수는 허수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박형준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으므로 이 기세를 개혁보수와 중도 세력을 갖고 서울까지 시너지가 와야 된다. 이제부터는 한 달 남았으니까. 그죠? 그거를 오세훈이가 받았다. 즉 시민들이 오세훈이가 부산 세를 갖다가 받도록 했다. 오세훈은 다 알다시피 보수 개혁을 하고 중도층을 확장하자는 사람 아니에요. 다행히 부산과 서울의 연결고리는 완성이 됐다. 그리고 둘이 친해요, 여러분. 박형준이하고 오세훈하고. 나이도 똑같거나 비슷할 걸 아마? 둘 다 고대 출신이에요. 둘 다 친히 이명박계예요. 확실히 따지면은. 근데 뭐 오세훈은 뭐 외대단에다가 고대 법대 편입했으니까 진짜 고대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둘의 동질성이 좀 있다. 첫 번째는 중도 개혁 보수 쪽이다. 두 번째는 같은 학교 출신이다. 세 번째는 MB 때에 화려하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과거 세력은 이제 물러나야 돼요. 홍준표 같은 장제원 같은 이런 놈들은 절대 정치판에 판을 들이면 안 돼요. 미래를 논해야 되고
보수하고 진보를 섞어버리는 보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 심판을 받고 국민들이 인정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안철수가 나오죠. 안철수는 제 예상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안철수가 나오는 지지율은 지금부터 허상이다. 이때까지 허상이다. 국힘 쪽에서 단일 후보도 안 나왔는데 뭐 지가 뭐 국힘 여러 명하고 대치하니까 그죠? 이제는 국힘 쪽에서 싫든 좋든 국힘을 지지하는 수구 꼴통들, 지지하고 싶지 않은 수구 꼴통들, 우파 유튜버 세력은 그냥 찌그러져 있고 안철수 지지하든가. 그런데 이제부터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됐으니 박형준으로 단일화가 됐으니 확 올라갈 것이다. 오세훈하고 박형준은 뭐 적이 없어 그게 솔직히. 부울경의 민심은 분노예요. 분노. 서울도 그렇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국힘 지지율이 민주 지지율을 10% 11%가 앞서갔어요. 서울에서. 그게 안철수가 나오면서 다 깎아먹은 거예요. 다 깎아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이제부터는 할 일이 뭔가 안철수를 주저앉혀야 된다. 그리고 차기도 그렇고 차차기도 그렇고 국힘 쪽에서 내부 개혁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도록 오세훈이가 그런 선거 전략을 짜야 되고 안철수 주저앉혀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보수가 산다. 여기서 나약하게 말이지 오세훈이가 말이지 안철수한테 뭐 협상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절대 협상은 안 됩니다. 안철수 말빨이 안 돼요. 안철수는 다 양보하거나 단일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단일화 여론조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저앉혀야 되고 주저앉히지 못하면 3자 구도로 간다. 3자 구도로. 그래도 국힘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저는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입부에서. 국민들은 일단 문재인 치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세한 사람한테 몰표를 갈 가능성이 이번엔 대단히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 오세훈이가 뭐 눈물을 걸썽했다. 임기 다 맞춰지 못하고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죄책감, 자책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서울 시민에게 지은 죄를 갚아라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부산에서도 이겨야겠지만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경종을 울리겠다. 박형준이가 문재인 4년 동안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폭주는 이 정권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는지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번 선거는 가장 부끄러운 선거고 이번 선거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 전부 다 서울, 부산을 아울러서 이야기하죠. 오세훈하고 박형준. 이렇게 이제부터 시너지가 가야 돼요. 보시죠. 안철수는 오늘도 그래. 나는 절대 철수 않는다. 경쟁력 누가 박영선을 이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퉈야 한다. 안철수 주저앉혀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오세훈은. 가능성이 있어요. 고고TV 애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지만은 띄엄띄엄 보시거나 간혹가다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욕하지 마시고 고소해버립니다. 내가 자꾸 그런 욕 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안철수만 주저앉히면 이길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국민의 힘, 화이팅!